자, 이제 물권 하겠습니다. 일단 물권은 양이 제일 많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딱 미리 법에 정해 있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이게 원인에서 권리가 변하는데 우리는 보통 물권, 채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때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 했고 결과를 법률 효과라 했죠. 자, 이때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반면 법률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권리가 변하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 그러니까 채권이 한문으로 여기 있었죠. 이게 사람인에게 이게 책임질 책자예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중에 이제 우리 물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권은 객체가 있는데, 물권은 객체는 아까 물건은 좀 이따 동산, 부동산 말합니다. 그럼 일본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해야겠죠. 이 건물이라면 건물이 현존, 특정, 독립하죠. 이 책이라면 책이 현존, 특정, 독립하죠. 이게 물권의 객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등기법을 하셔야 알아,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를 나타내고 등기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이건 소유권 아니죠? 그럼 저당권도 소유권 아니죠? 그럼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병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누가 병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갑과 을 중에 누가 돈을 빌렸을까요? 잘 모릅니다. 여기 뭐 번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 2번이라고 주번호가 있으면 소유자가 돈 빌린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그럼 이때 이건 물권이거든요. 이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갑소유 부동산이라 이 물건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등기불구에 전세권이 있는데 1-1 이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1번 전세권의 저당 잡은 겁니다. 그럼 을이 돈 빌린 거예요. 이때는 저당권의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나중에 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죠. 이 권리도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럼 책을 잠깐 확인합니다. 자, 208페이지 오세요. 208페이지. 제1절 물권법 총설에서 박스 밑에 네모 1번 물권의 개념이 있습니까? 거기 자, 물건 동그라미, 물건에 대한 배타적, 그 말이 독점적 그 말이에요. 타인을 배제하니까 독점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이 반의 채권은 자,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이 그 사람, 채무자,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네모 2번 물권의 특질이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2번 절대권이 있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가로 칠 그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3자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양괄호 1번, 2번 있죠. 5줄을 다 묶고 다 공부합니다. 3번 양도성 있나요?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대부분 매매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닌데 거의 98% 매매라고 생각, 매매. 그러면 물권, 채권 다 재산권, 돈이라 양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양괄호 1번만 밑줄. 물권은 물권 일반적으로 처분 양도할 수 원칙입니다. 4번 강행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양괄호 1번, 2번 내일 다 체크하세요.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물건을 객체에서 네모일본 물건을 객체해 보세요. 그럼 1번 물건 동그라미. 그래서 양과 1번 원칙이 뭐죠? 물건은 객체는 원칙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2번 예외 있습니까?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봐보세요. 이게 1-1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 동그라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있다. 다음 페이지. 다음 2번 특정 물건이니까 양괄호 1번은 두 줄만 딱 체크해요. 다음 중간에 네모 2번 물건의 분류가 있나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99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아셔야 됩니다. 학기론 시간에 민법 99조 나오죠. 자, 먼저 이 항 동산이 나오는데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다 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동산 이외에 그럼 곤란하겠죠? 그럼 1항에서 뭐가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동산이면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는 동산이 뭐다? 부동산이 아닌 것.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 하는 겁니다. 네, 칠판 봐보세요. 이게 토지예요. 이 검정 줄이 뭐다? 이게 검정 줄? 이게 토지. 토지 이외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겠죠. 정착물. 먼저 이게 건축물이에요. 다음 이건 모래입니다. 모래. 잘 안 보이. 이건 모래예요. 이거 모래. 모래의 암석, 자갈 바위. 자갈 바위도 있겠죠. 토지에. 또 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포장이나 터널도 있고 이게 나무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나무를 벌채하면 나무만 따로 팔 수 있죠. 근데 이 나무는 벌채한 게 아니라 뭐다? 땅에 심어 있는 나무. 그리고 이게 사과를 땄어요. 사과가 열려 있어요. 사과를 따면 사과만 팔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목이죠? 이거 사과를 안 땄잖아요. 그걸 분리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은 다 이 지상모가 있고 또 밑에는 지하수나 온천수가 흐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예요. 그래서 빨간색 들어온 거 다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팔면 건물만 안 팔린 거예요. 건물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고 나머지는 다 토지 그냥 일부 구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팔면 뭐만 안 팔렸어요? 건물만 안 팔리고 원천수 팔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원천수 가격을 포함시켰어야 돼요. 아니면 특약을 하든가 원천수는 매매에서 제외한다고 특약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그냥 토지 팔아 그러면 원천수 팔린 겁니다. 이 나무 팔린 거예요. 사과나무 100그루 팔린 거예요. 사과 다 팔린 겁니다. 터널 다 팔린 거 이거. 그래서 건물만 독립된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팔면 다 팔린다. 그래서 결국 빨강색은 다 토지죠. 결국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토지 정착물이에요. 먼저 아까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죠. 자 그럼 만약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될 것인가? 우리 판례가 주벽, 기둥, 지붕이 있으면 건축 중이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기지. 안기부 주기죠? 주기지, 안기부 주기입니다. 이게 지금 독립된 건물이 된다. 주기지가 여러분 공법에 나와요. 공법에서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다의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저한테 시험 봐달라고 쳐놓은다 했잖아요. 제가. 자, 다른 것부터 하니까. 그럼 이게 민법상 건물이에요. 민법상 건물은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민법상 건물이 돼요. 근데 건축법의 건물은 또 달라요. 건축법의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에요.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서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서 건물은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을 따라요. 다시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서 건축물은 건축법이 아니라 뭘 따른다? 민법. 중개가 사적거래 민법이니까 이렇게
용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아무튼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 따로따로 팔 수 있다. 그 다음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심어 있으면 원칙 뭐라 했죠? 토지 일부. 토지랑 같이 가요. 근데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땅에 심어 있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요. 여기 봐보세요. 명의마법이랑 보세요. 여기 철조망 보여요? 철조망, 파란색 철조망? 좀 그림이 흐릿한데 파란색 철조망 보이죠? 이처럼 여기 있는 나무가 누구 소유라고 철조망을 딱 쳐요. 그러게 눈으로 알 수 있죠.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한 게 명의방법이에요. 일단 편말까지 붙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소유라고. 아무튼 제3자가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명의방법. 그럼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소유권만 거래할 수 있다. 땅에 심어 있는 채로 나무를 팔 수 있어요. 근데 철조망은 쉽게 뜯어버릴 수 있거든요. 공시가 불안하니까 이것은 저당 설정 못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이란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다 서있이 자빠져 있습니까? 임목이란 소유권 등기한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에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되고 소유권 할 수 있죠. 이거 안 되니까 나와서 뭐 할 수 있다? 등기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비싼 나무가 생기죠. 나무 하나에 막 3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3천만 원짜리. 그 10그루 사요. 그럼 3억이죠. 그럼 3억 없으면 저당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로 공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기론 시간에 부동산 학기론 준부동산 9개 나오죠. 그거 다 뭐 하려는 거예요? 항공기 선박 비싸잖아요. 일시불로 못 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학기론 시간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다 뭐 하려고? 이걸 하고 나온 거예요. 아무튼 수목은 이렇게 3단계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그 다음 미분류가실은 지금 나무에 열려있죠? 원칙 토지나 나무 일부인데, 자, 식물, 아까 수목이나 이런 식물들은 다 명의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사과만 팔 수 있다. 근데 농작물은 특이합니다. 농작물 우리 판례가 수목이나 과실처럼 오지 않고 건축물과 똑같이 판단해요.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땅에 심어 있는데,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 건물이에요. 그럼 잠깐 어디 보냐면, 잠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되거든요. 잠깐 여러분 책 235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여러분 책 235페이지. 235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박스 있고 제 186조 있습니까? 겸청 중요합니다. 자, 제목 밑에 보세요. 제목 밑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다음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하려면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 예외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시법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민법 186조예요. 그냥 법률행위 해야만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러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건물과 똑같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무단 건물 신축합니다. 자,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의리 신축했죠? 그럼 등기 없이도 을소유예요. 의리 신축했으니까. 물론 가백에 철거당할 수 있죠. 철거되기 전까지 신축자 을소유입니다. 등기 없이. 근데 이걸 병한테 파네요. 그럼 이게 매매가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물권이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까 죽어도 뭐 해야 된다? 죽어도 등기. 얘가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죽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농작물 똑같아요. 갑소유 토지에 이게 벼입니다. 벼. 이게 벼. 우리 무단으로 막 경작합니다. 갑승낙 없이. 그럼 아까 식물들은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 그럼 우리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할까요? 안 갖춰도 취득할까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똑같다. 안 갖춰도 공시 없이 을소유, 경작자 소유예요. 불법으로 지어도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갑은 열받죠. 아니 내 땅에 허락 없이 농작물 심었네요. 갑과 아닙니다. 갑은 이거 뽑으면 큰일 나요. 갑은 이거 뽑아가면 잘못하면 형사상 절도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 땅에 무조건 갖다 심어버리죠. 알게 모르게 내 거란 걸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다 심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병한테 팔았네요.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병도 여기도 죽어도 공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병이 명의법을 갖춰야 됩니다. 안 갖추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렇게 건물하고 똑같다 하세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왜 농작물을 건물과 똑같이 을소유로 판단했냐면 옛날에 판사들, 지금 말고 옛날 판사들 집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럼 자기 엄마가 이러게 해서 자기 판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거라는 거예요. 갑이 못 뽑아가게. 그게 판시한 겁니다. 농담이었던, 믿으려 안 했던 농담이에요. 옛날에 이것만은 부자죠? 지금 이것만은 부자죠? 성질이 똑같다 생각하세요. 자, 체크합니다. 자, 210페이지에서 중간에 네모입은 물건의 분류가 있습니까? 물건의 분류. 파란색 1번 부동산 통산이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아래 양괄호 2번 토지 정착물이란 땅에 심어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자, 1번 잘 봐요. 토지 이유에 써있죠. 그 다음 말 지워요. 권원 가로 열고 권리 원천 없이까지 다 지워요. 그럼 뭐만 남죠? 토지 이유에 심은 수목만 남겨놔요. 토지 이유에 심은 수목 그렇게 남겨놔요. 가운데 지운 이유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뒤에 따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틀린 게 아니라 뒤에 따로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지금은 그냥 토지 이유에 심은 수목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그 밑에 줄 원칙이 뭐다? 토지 구성 부분이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세 줄 다 체크해요. 오른쪽 첫째 줄까지 총 4줄 체크. 총 4줄 체크.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왼쪽 제일 밑에 3줄 체크하고 오른쪽 페이지 여기 딱 하면 4줄 딱 연결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하수는 토지 일부라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중간에 기둥, 지붕, 주벽 보여요? 기둥의 기 동그라미, 지붕의 지 동그라미, 주벽의 주 동그라세요. 2번은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3번도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3번은 명인방법인데 3번 두 번째 줄 중간 보세요. 명인방법 수목은 자 소유권 동그라미 그 아랫줄 파란색 글씨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면 소유권 가능하고 저당권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4번은 4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저당권 동그라미 설정할 수 있죠? 그 저당권 바로 밑에 소유권 써놔요. 소유권은 또 당연히 할 수 있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저당권도 할 수 있다. 다음에 2번 주물종물 이건 그냥 교양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자 교양입니다. 자 주유소 팔았어요. 그럼 주유기 뜯어가면 됩니까? 안 되겠죠. 이제 따라가야겠죠. 그럼 주물종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 횟집을 팔아놓고 횟집에서 수족관만 뛰어갑니까? 수족관만? 말이 안 되죠. 특이하게 없는 한 따라가야겠죠. 그럼 주물종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효용이 생기는 거. 다음 원물과실이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이게 과실, 이런 걸 천연과실. 자동으로 생겼죠.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내가 사과 갖다 붙였나요? 아니죠. 천연과실. 또 뭐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자동으로 생긴 거죠. 뭐 사람이 임신시켰어요. 자동으로 생겼다는 뭘 한다? 천연과실. 다음 건물을 빌려줘서 임대로 받았다. 사용대가로 받은 게 법정과실, 법정과실.
그다음에 건물을 내가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이익 이 세 가지가 다 과실입니다. 그럼 책에서 자 2번 주물동물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밑에 세 줄 다 체크해요.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종물은 주물의 원칙 따른다. 다음 페이지. 파란색 3번 원물과 과실 있나요? 양가로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1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모 3은 일물일권 나옵니까? 7번 보세요. 이제 일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 하나의 권리 하나입니다. 다시 물건 하나의 권리 하나. 근데 이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이게 등기법을 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무조건 권리 하나가 아니라 서로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양립한다. 양쪽 다 쓴다. 양립 서로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면 한 개 그 말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면 하나만 있어야겠죠. 그게 일물일권이에요. 예를 보면 자, 그럼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죠. 물건을 세는 단위. 토지는 개수를 뭐로 세요? 토지? 평이 아니라 한 필지, 두 필지 필로 세죠. 한 필지. 그러니까 한 지번을 필요하잖아요. 건물은 세는 단위가 뭐 건물.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 동, 두 동, 세 동 세죠. 이렇게 세는 단위가 있어요. 남자들은 한 놈, 두 놈에 세 놈 세잖아요. 여자들은 한 분, 두 분 세고 이렇게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갑소유 토지다. 갑소유 토지. 그럼 이 전체가 갑토지인데 그럼 여기에 다시 소유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해버리면 물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생긴 건 일물권에 반해서 안 돼요. 그러면 전세권 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사용해요? 이제 을이 사용하고 갑은 사용 안 하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죠. 가능하다. 그럼 전세권 있잖아요. 저당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둘이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용하죠. 그러면 겹치지 않죠. 을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건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럼 또 전세권 정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안 돼요. 만약 이게 가능해버리면 도대체 이 토지를 을과 정 누가 사용해요? 곤란하죠? 사용권은 하나만. 그럼 저당권 또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이제 한 필지 토지 자 일부가 있네요. 그러면 이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부이만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전부이만 나온다. 일부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여기다가 소유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분필을 하면 돼요. 분할하면 이게 토지 전부, 이게 토지 전부가 돼. 분필하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분할하지 않는 한 원칙 안 된다. 근데 일부를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다. 빌려주는 거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이만 나옵니다. 그 다음 한 동 건물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하나야 돼. 하나. 원칙. 이게 원칙. 일물일권주의. 근데 예외로서 아파트 101동. 아파트 101동의 소유권 몇 개예요? 호마다 다 다르죠. 101호, 201호, 301호 다 다르죠. 그런 걸 집합건물. 그럼 101동의 소유권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럼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나중에 구분 소유권. 101호 소유권, 201호 소유권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일물권입니다. 자, 책에 확인합니다. 자, 212페이지죠. 제일 밑에 1번 의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은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파란색만 밑줄. 1필토지 일부에는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선생님할 수 없다. 다만 1필토지 일부라도 점유 취득시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뭘해서 분할 등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필 등기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랬지 이거? 그러기 전에 안 된다.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이 일몰권 이유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2번 세 줄로 체크하세요. 그걸 다 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03은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 네모 1번 물권 법정주 있나요? 거기 책에 185조에 자 여러분 밑줄 물권은 자 법률 동그라미세요. 또는 관습법 동그라미 써요. 판례. 그러니까 관습법이란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 판례가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으로가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오직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내 멋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파란색 1번 있나요? 그 양괄호 1번, 2번 그 세 줄만 체크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럼 214페이지는 하단에 네모 2번 물권의 종류가 있나요? 그 밑에 박스에 체크하세요. 그 이제 공부할 겁니다.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제 제목이 민법 동그라미 민법상 물권이 8개 정해 있거든요. 8개. 그래서 양괄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그게 위에 박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도 물권이 있는데 그거 공부할 필요 없죠. 지금 민법도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 있는 물권만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권은 총 몇 개? 8개 딱 법에 정해 있습니다. 먼저 점유권 본권 있는데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즉 물건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으면 인정돼요. 하면 본권으로서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예요. 다시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내 물건 내가 점유할 수 있죠. 정당한 권리. 하면 점유권이란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지배하면 인정해 줍니다. 도둑놈이 잡는 걸 훔쳐서 도둑놈이 막 타고 다녀요. 그럼 도둑놈이 타고 다니죠? 그래도 점유권 인정해 줘요. 하면 도둑놈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없죠. 그래도 타고 다니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점유권은 그냥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점유권 인정돼요. 반면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대표가 소유권입니다. 제한물권이 있는데 소유권이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한물권은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건데 이게 용의물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용익이란 여기 사용, 수익 뒷글자예요. 용익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그럼 담보물권이란 처분 권한이에요. 이걸 우리 책에서 처분이 교환가치랍니다. 처분 권한이나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세 개씩 있거든요. 용의물권이 먼저 나중에 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민법상 물권이 8개 그랬죠? 그럼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에서 8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야겠죠. 질권은 부동산과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 시험에 빠집니다. 질권이 뭐냐면 예를 들면 혹시 전당포라는 거 아세요? 전당포? 저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 술 마시다가 술값이 부족하면 결혼반지,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겨요. 금물 맡기고 10만 원을 빌려요. 그럼 뭐 맡겼죠? 금반지. 금반지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이건 동산을 맡기는 거라 부동산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동산질권은 중개사항이 아니다고 시험에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 물권만 공부합니다. 그게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215페이지에서 상단에 양괄호 2번 점유권 본권 있나요? 밑에 두 줄만 체크하세요. 양괄호 3보다 아래 두 줄 체크. 다음 2번 민법 위에는 안 봅니다. 그럼 아래 파란색 3번 제목의 관습법 동그라미. 자, 한번 쳐봐보세요.
이제 법자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관습법상, 관습상 같이 써요. 그럼 그 세 개를 외우는데 1번화에 관습법이라고 써있죠. 관습법 써있잖아요. 2번은 분묘기준권, 세 번째가 동산양도담보. 이 세 개를 외워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다시 사람을 죽으면 뭘 분양한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이 세 가지 외우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것 엄청 많아요. 맞는 것 딱 세 개 외웁니다. 관분양. 그거 다 아니다 하면 돼요. 첫째 온천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소유권 아니에요. 공원이용권 아니에요. 4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미등기 무거건물에 양수인 나왔네. 양수인. 그럼 아까 양도가 물건을 넘긴다. 이게 매매라 했죠. 양수는 물건을 받는다. 그러니까 매수예요. 매수. 그럼 양수인은 매수했죠. 법률행위죠. 아까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등기 안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물권 취득 못 해요. 따라서 소유권 유나는 관습해서 물권도 취득 못 합니다.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할 수 없다. 아까 186조.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했죠. 아까 농작물 농작물 할 때 아까는 이 그림 왼쪽에 있고 농작물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갑토지 무효신 쪽에도 을소유라 그랬죠. 이가 무효가죠. 무효가 미등기 양수인이에요. 무효가 미등기 양수인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한다. 그리고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 등기 안 했으니까. 아무튼 관분양 외우고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으로 오시면 파란색 3번 관습법상 물권에서 양과를 1번 오세요. 자, 밑줄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물권으로 일단 분 동그라미 분묘기준권, 그리고 관 동그라미 관습법상 법정 상권 등이 있다. 밑에 하나 써놔요. 동산 양도담보. 양 동그라미. 관분양. 그럼 양과로 2번에서 판례가 관습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제목만 밑줄 원천권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은 밑에 두 줄 체크해요. 근린공원요건 아니다. 관분양 아니니까 아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아니에요. 세 줄 다 체크. 관분양 아니니까 4번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미등기 무거건물 양수인 세 줄 다 체크.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도 취득 못하고 관습상 물권 없다. 죽어도 없다 그랬어요. 다음 제2절 물권 요록에서 01번 물권은 우선적으로 있습니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는 시간 선우를 묻지 않고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더라도 물권 힘이 셉니다.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물권끼리는 시간적 선우예요. 그래서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면 이 타 물권이죠. 다 제한 물권. 그럼 시간이 뭐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얘 이렇게 시간순. 이게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부터 다 이렇게 지워진다. 시간순. 그러면 경매 비당을 시간이 빠른 을이 돈을 먼저 받아요. 을이. 그리고 남은 건 병이 받고 그리고 남은 건 정이 받아요. 시간순. 다 우선면제권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책에서 파란색 2번 물권과 채권 상호가 있습니까? 밑에 1번 원칙만 두 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3번 제목의 동그라미 물권 상호간 동그라미 효력 있죠? 그럼 양거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간적으로 먼저 승인한 물권이 후에 승인한 물권을 우선한다. 딱 나머지 보지 마세요. 딱 그만 보세요. 넘깁니다. 이제 물권 요청권 나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부터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 약 30분 했잖아요. 그건 다 교양이에요. 가끔 한 지문.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온 걸 너무 기초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거 못하고 민법을 못하니까.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30분은 교양이었고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화방한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다 아셔야 돼. 그래도
자, 그럼 물권적 초원권을 일단 두 개 비교하는데 채권적 초원권 두 개 비교하는데 자, 줄여서 이제 이걸 물청, 이걸 채청합니다. 그럼 자, 물권적 초원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물청이에요. 그럼 채청은 누가 행사요?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자가 물권을 취득했으면 물청, 아직 물권 취득 못하고 채권에 불과하면 채청 그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것도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는데 이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할 수 없다. 죽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갑에게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청 채청? 이게 보통 이게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청에서 시험에 틀립니다. 의리행사하죠. 죽어도 물권자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이건 채청이 돼요. 채청. 죽어도 물권자 아니니까. 아까 186조.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의리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하고 점유합니다. 그럼 이건 무효죠. 무효?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을한테 먼저 이 등기 지워가 등기 말소해 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너 왜 내 부동산에 있니? 너 나가고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누가 행사하죠? 갑이 행사하죠. 그럼 우리 무효등기니까 갑이 물권자 소유자죠. 물권자가 청구는 다 물청이 됩니다. 물청.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등기 지호가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너 내 거에서 나가. 내 거 돌려달라가 반환 청구 좀 이따 반환 청구. 아무튼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청, 채권자가 하니까 채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효라는 게 있는데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생각하지 마세요. 공소시효는 형법이라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민법과 상관없어요. 민법에는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멸시효란 잘 보세요.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소멸시켜버립니다. 반면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권리를 취득시켜준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책에 없어요. 잠깐 보충 프린트 다시 펴보세요. 보충 프린트 보충 4번 펴보세요. 2페이지에 보충 4번. 거기 밑에 162조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 책은 없어요. 162조의 1항이 뭐라냐면 1항. 채권은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자취판. 채권은 10년이죠. 그럼 보세요. 채권이 있더라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10년 행사 안 했으니까 영원히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 없애버려요. 한마디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해서 없애버립니다. 다음 2항에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0년입니다. 아까 채권이 소멸시 몇 년? 10년. 소유권은 완벽하고 항구적인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소멸시 안 걸린다. 그럼 이건 사물사를 할 텐데 지역권. 아까 지역권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그 이외죠. 이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없애버린다고 이건 사물탈 할 거예요. 162조인데 근데 이 162조를 밖에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밖에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소멸시효는 이거 말고 1년, 3년짜리 엄청 많아요. 상법은 은행에 돈 빌리면 3년이 은행에서 상법. 이건 개인 간의 동물이가 10년이란 말입니다. 그 1년짜리, 3년짜리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절대 써먹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학원에서만. 그럼 이건 시험법이 아니죠. 그럼 우리 시험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은 어떤 청구권이
채청이라면 여기처럼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고 어떤 청구권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라면 여기처럼 소멸시효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걸 알기 위해서 원리를 잠깐 제가 보충 4번에 드린 겁니다. 그 취득실은 시험범위라 다음 잘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다 비교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물권 요청권이 하는 겁니다. 자, 최고로 보세요 이제. 자, 기본서 218페이지. 기본 218 상단에 파란색 1번 의의가 있습니까? 그 밑에 두 줄만 체크해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민법 규정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일단 민법 규정 여러분 책에 몇 줄? 213조 책에 있죠, 기본서에. 자,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점유할 권리 동그라미.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해야겠죠? 할 수 있다. 그럼 점유할 권리 동그라미 쳤나요? 거기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써요. 점유할 권리 226페이지 4번을 쓰세요. 쓰시고 거기 가보세요. 이거 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원래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구비하겠죠. 그럼 226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중간에 파란색 4번 물청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서 양괄호 1번이 있죠. 거기 8줄 다 체크, 7줄 다 체크, 사례까지. 양괄호 2번도 7줄, 8줄 다 체크, 사례까지. 사례라고 적은씩 다 체크하세요. 자, 이 말, 쳐봐보세요. 이 말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인데, 아직 등기 안 하면 법률행위죠?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예요? 갑이 소유인데, 우리 돈 주고,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우리. 그래도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야, 너 왜 내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니? 너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나가라고 물청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소유자니까 물권자가 나가라고 물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을은 소유자 아니더라도 돈 주고 정당하게 점유를 승계받았죠. 그러니까 을은 정당을 점유할 거로 있거든요. 그럼 반환을 거부해요. 그래서 갑은 물청 못한다. 물권자지만 오히려 갑이 등기 넘겨주고 갑이 떠나야겠죠. 못합니다. 근데 시험에 한 명이 더 나와요. 그게 아까 밑에 양거로 2번. 이제 을이 다시 팔거나 임대차에서 매매했다면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 안 하면 병도 죽어도 소유자 아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근데 병이 또 둘 다 대가를 주고 점유를 받았다면 점유. 갑이 또 소유자니까 야, 너 왜 내 거 점유하니? 나가. 돌려달라고 물청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소유자지만 못합니다. 병 소유자 아니지만 병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죠. 돈 줬으니까. 그래서 못한다. 병도 이게 있거든요. 이거.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갑만 등기 넘겨주고 갑만 사라지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물권자라고 물청 함부로 행사 못합니다. 얘들은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219페이지. 219 상단에 다시 214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요. 거기까지가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를 방해 폐지라고 합니다. 다음 사선 뒤에 소유권을 방해할 자 염려 동그라미,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예방 이나입니까? 예방 과입니까? 예방 이나 동그라미. 또는이요. 또는입니다. 및 그리고 과 틀려요. 또는 선택이에요. 예방 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해 예방이거든요. 여기는 아직 물권인 침해 안 되고 미리 하는 거라 힘이 약해서
또는이에요. 또는. 다른 건 다 미신데. 그래서 214조 앞부분이 방해 제거 청구권, 뒷부분이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럼 아래 양괄호 1번 점유권, 소유권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제한물권을 준용하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그랬죠. 자, 7번 보세요. 이제 물청 그러면 아까 물청을 누가 행사한다? 현재 물권자. 그래서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의 방해자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권자 청구 그러면 현재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제 물청 그러면 항상 뭐 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기 폭망합니다. 폭망.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취소했죠. 취소는 소고표가 있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는 과거예요. 오늘 1교시 때 1교시 뭐 했죠? 오늘 1교시에? 지금 몇 교시 모르겠죠? 1교시 뭐 했어요? 조건기한. 그럼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 소고표 없다. 그러니까 취소는 소고표 과거, 조건기한은 미래. 그럼 물청은 지금 현재. 물청이 뭐예요? 현재. 그럼 물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봤죠? 213조 물권적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고 방해 제거를 방해 배제 그랬죠. 그럼 반환 청구란 점유를 회복 뺏어오는 거예요. 점유를 뺏어오는 거.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가면 자전거 내놔. 누가 내 땅을 점유하면 내 땅 내놔 라고 뺏어온 게 반환 청구고. 그럼 방해 제거 청구는 점유 회복 이외에 나머지 이외가 다 방해 제거 제거입니다. 방해 예방은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당했는데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물권이 침해된 상태고 이건 아직 침해 안 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돈 주라는 권리 있어요? 여기 돈 달라는 권리 있어요? 돈? 없죠? 그렇죠? 돈 달라는 게 그건 손해배상 청구예요. 돈 주라는 건 물청이 아니에요. 이 돈 주라는 거 없잖아요. 돈 주라는 건 뭐다?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물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금전배상, 돈 달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돈 달라는 거 없죠? 돈 달라는 건 물청이 아니에요. 물청은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 뭐다?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그럼 물청 보세요. 이 물청 손배청구랑 비교합니다. 그럼 자 물청은 자 고의과실 책임을 기소한다 규칙사유 같은 말이에요. 규칙사유 고의과실만 놓고 보면 빨강색 물청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불요. 그러니까 물청은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다시 물청은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해요. 옛날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근데 손배청구는 이걸 제가 손배청구는 고의과실 있는 자에게 행사해요. 다시 물청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무조건 현재 침해자. 다음 손배청구 누구한테? 고의과실 있는 자.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물청은 누구한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있는 자. 다릅니다. 그럼 물청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민법에서 점유권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고 소유권에도 이 세 가지 아까 있다 확인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본권인데 이 소유권에 기초한 이 물청 규정들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해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 저당권까지 준용해서 함께 사용한다. 이건 아직 안에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뭐가 없다? 반환 청구가 없다. 방해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있고 그다음 여기 유치권이 없죠. 나중에 하겠지만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유치권은 본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초한 물청으로 보호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제가 책에 체크한 겁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책은 자 220페이지 상단에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둘째 줄에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 이거. 다음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 그건 나중에 해요. 유치권은 조물권 한다 이 말이에요. 조물권. 그 다음 네모의 물청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보기 전에 먼저 아까 다시 물청은 고유가치 있든 없든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고유가치 있는 자라고 완전히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보충 프린트 다시 보세요. 보충 프린트. 보충 3번. 그럼 750조 불법행위 내용 보세요. 첫째 고의 또는 과실 나오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는 그 손해배상을 책임있다.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이 말이 필요하다. 첫째 밑줄 고의과실. 근데 물청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 자, 그래서 손배 청구와 제 보는 거예요. 자, 갑소유의 자전거를 우리 훔쳤다가 절도에다 절취해서 우리 타고 다니다가 병한테 이걸 팔았네요. 그 자전거 조미를 넘겼다. 그럼 병은 우리 도둑놈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선이 우리를 소유자로 알고 샀겠죠. 선입니다. 그럼 갑은 내 자전거 없어 서졌네. 갑은 내 자전거 내놓으라고 누구한테 물권적 반환 청구예요? 갑은 내 자전거 내놔 라고 반환 청구 물청 누구한테요? 을한테 합니까? 을한테 내 자전거 내놔 그럼 우리 없어 그래요. 누가 타고 있죠? 병이잖아요. 그럼 병은 우리 도둑놈인지 몰랐으니까 갑 소유권 침해할 고의과실 없더라도 얘가 현재 침해자요. 고의과실 없더라도 그래서 병에게 내 자전거 내놔야 돼요. 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현재 침해자거든요. 그럼 을 썩을 놈한테는 을한테 뭘 청구해요? 을이 고의로 훔쳤으니까 을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해요. 을이 고의로 훔쳤으니까. 그럼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은 아무것도 몰랐죠. 갑 소유권 침해할 고의과실 없죠? 그러니까 병한테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현재 침해자 병에게 내 자전거 내놔 물청. 그러니까 다시 물청은 누구한테? 고의과실 없더라도 현재 침해자 현재. 손해배상 누구한테? 고의과실 있는 자에게만 다릅니다. 그럼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아까 우리 위조해서 등기하고 점유한다. 그럼 등기 말소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너 등기 지호가 방해 폐지 청구 내 땅에서 나가 돌려달라가 반환 청구를 했죠. 이렇게 현재 침해자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을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유죄했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고의 있으니까 여기는 물청도 할 수 있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걸 경합한다래요. 다시 여기서 갑소유 토지율이 무단 신청하고 그 물소유를 했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철거해. 이게 방해 제거 청구. 내 땅에서 금을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 그건 내 땅에서 나가. 내 땅 돌려달라가 반환 청구예요. 그리고 고의로 무단 신축이라 고의 있잖아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침해자에게 물청하고 플러스 뭐까지 고의가 있으니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경합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합하지 않죠.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는 경합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항상 물청은 항상 물청 현재. 그래서 자다가도 현재. 누가 뭘 하자라 그러면 현재들에게. 그래서 물청은 항상 현재. 이거 잊어버리면 폭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물청 항상 무조건 현재. 자다가도 현재. 자, 예를 들면 물청은 현재 물건이 방해당하거나 침해당할 때 이걸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이에요. 침해나 방해가 종료됐다. 그러면 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침해 결과를 제거, 방해 결과를 제거하거든요.
그건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건 물청 아니라 그랬죠? 이건 손해배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유리 테이블인데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2천만원짜리예요. 아주 고급지고 아주 또 대신 고급지면 깨지기 쉽잖아요. 2천만원짜리인데 누가 내 허락 없이 여기다 아주 무거운 짐을 딱 올려놨네. 무거운 짐을 떡 올려놨다. 그럼 유리창 깨지면 큰일 나겠죠. 그럼 뭘 청구해요? 유리창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청이에요. 유리창 깨지기 전에 치호가 뭐다? 물청. 안 치우고 잘 보세요. 유리창 깨져버렸네. 그래서 이게 밑에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그럼 인제 치호가 의미가 있나? 인제 치호가 깨져버렸는데 인제는 뭘 청구해요? 이 손해배상. 결과적으나 비용 이건 뭐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청이고 깨져버리면 치호가 의미가 없죠. 그건 손해배상입니다. 전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자, 220페이지 오세요. 220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물청의 종류가 있고 파란색 1번이 있습니까? 그 양괄호 1번 판단 청구는 밑에 세 줄을 갖다 묶어요. 다 있습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방해 제거 청구 아까 214조였어요. 항상 물청은 항상 현재예요. 깨진 후는 손해배상. 자, 밑줄 잘하세요. 물권자가 현재죠. 현재 물권을 방해한 자에게 방해 원인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다. 방해 배제가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권은 다음 현재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쳐요. 자,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 가로. 하는 것을 내용을 하므로 다시 가로쳐요. 방해 결과 제거 가로.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과 구별돼야 한다. 다시 말해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가로쳐요. 개념상 손해 가로와 구별된다. 그럼 지금 가로 3개 쳤죠? 그 중에 어디만 현재가 있다? 첫 번째 가로. 그럼 첫 번째 가로만 물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없죠? 파란색 글씨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없죠? 그럼 다 뭐다? 손해배상. 다르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방해 예방 청구입니까? 동그라미 1번 내일로 체크합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까? 그 3번을 오늘 프린트 2장 드렸거든요. 그 프린트로 대체합니다. 시험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프린트만. 그래서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기본서 221페이지 상단 쓰는 게 있어요. 오늘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기본서 221 상단 동그란 3번 있습니까? 그걸로 대체합니다. 시험은 그렇게 하신 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입니다. 이거 손해배상이다. 그럼 프린트 3번 보세요. 자, 프린트 3번. 3번은 다섯째 줄 중간에 쉼표 있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한 데 드는 비용 동그라미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위 규정이 물청이에요. 214조. 위 규정 214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214조에서 방해 배제 다시 비용 동그라미 또는 방해 예방 비용 동그라미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용은 손해배상이지 물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다음 책을 222페이지 넘기세요. 222페이지. 지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